시험이 이제 치러지고 있거든요. 이제 결과들이 나오는데 애들이 보통은 시험 직전 보강을 부르면 학교 끝나고 바로 넘어오라고 했을 때 이 학구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한 학구열이 있는 분하고 없는 분하고 차이는 뭐냐면 어떤 분들은 애 밥 다 챙겨 먹고 시간을 조정해서 선생님이 와 있는 걸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학원들이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학교랑 다르게 학원 선생님들이 시험 대비 기간이 되면 이제 정규 수업도 있는 분들도 있고 그 외 시간에 애들을 이제 질문을 받고 체크를 하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도 선생님들이 그 시간을 지정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 시간에 맞춰서 애들이 와야 선생님들이 이제 시험 대비 때 추가 수당을 받거나 이런 게 없어요. 저는 원장이지만 그러니까 애가 마음대로 그렇게 오면은 안 되는 상황인데 이게 중학생이나 저학년으로 가면 갈수록 어머님들이 애를 그거 하루도 아니잖아요. 한 끼를 굶기면 키가 한 5cm 줄어드는 걸로 착각을 하시거나 한 끼를 굶기면 아사 직전으로 가는 걸로 착각을 하세요. 간단하게 삼각김밥이라도 사서 보내주세요. 그 요즘에 삼각김밥도 막 이따만 왔거든요. 편의점밥도 되게 맛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먹을 공간을 드릴 겁니다 라고 하면 이제 빨리빨리 헐레벌떡 뛰어와야 되는데 그거를 다른 학원을 가야 돼. 이것도 사전에 조율을 하는 작업을 하거든요. 이거는 애가 선생님하고 조율해서 빨리빨리 끝내고 다음으로 또 넘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어머니들이 조율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그래서 중학생 한 2학년 막 이런 학부모님들 보면은 고1도 요즘에 그렇긴 해요. 애 밥 먹어야 되는데 그 얘기 딱 나오는 순간부터 정말 힘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애 밥 먹어야 되면 밥을 먹이세요 그냥.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그 시간 안에 직전 보강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가 좋은 대학교가 목적이고 좋은 학과가 목적이야. 이거 전제 조건 깔았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대고 어떤 분들은 꼭 좋은 대학교를 가야 되냐 좋은 뭐 어딜 나와야 되냐 그러니까 나한테 그걸 묻지 말고 그게 목적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냥 끄시고 나가시면 돼. 진짜 농담 안 하고. 근데 그게 목적인데 여러 가지 막 조건들이 붙고 뭐가 붙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게 붙어. 제가 지금 고2 애들 같은 경우는 고교학점제 들어갔잖아요. 그럼 고교학점제 들어가면 2026, 2027년도에 수능 보는 자료는 볼 필요가 없다. 계속 얘기를 드리거든요. 이전의 자료들이 먹히지가 않아. 왜냐하면 이과 가는 애들 같은 경우 과학이 고등학교 1학년 때 통합과학 1, 2를 1학기, 2학기 때 하잖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물리학을 하고 그 다음 위계를 하고 그 다음 위계를 3학년 1학기까지 해요. 상대평가로. 총 그 과목들이 중간기말 가는데 너무 빨라. 너무 빠르고 학교 선생님들이 물리학 같은 경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 욕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 그래. 학원 선생님한테 문제를 주면 선생님이 잠깐만 그 현장에서 풀어주잖아요. 근데 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일부 학교에서는 지금 급하게 물리 선생님 구하다 보니까 문제를 못 풀어줘. 하루 있다 답변을 해줘요. 일부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이제 답안지 달달 외워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거야. 이론적 설명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풀려면 이론적 설명이 완전한 상태에서 문제 푸는 것도 문법처럼 풀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선생님들은 그래프를 그리고 앉아있어. 애들을.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푸는데 2차 방정식을 푸는데 풀이 과정 없이 2차 방정식 그래프를 딱 그린 다음에 자 여기 접점 2개 있지? 이게 답이야.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전화 와가지고 지금 이제 1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나니까 다 놀란 거지. 상대평가라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래도 애가 90점대 나오고 80점대 나오고 어머니 이게 점수가 뭐 기말고사 때는 통합과학에 올랐고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점수가 오른 게 중요해요 어머니. 고등학교 1학년은 상대평가예요. 어떤 어머니는 고등학교 2학년 물리학을 지금 시험을 봤는데 개판을 쳐갖고 온 거야. 생명을 시험을 봤는데 개판을 쳐갖고 왔어. 근데 통합과학 때 2등급 가끔 한번 3등급 찍었지만 2등급이 있었대. 그것도 1등급에 가까운 2등급이래. 막 이런 표현을 써요. 그딴 거 없어. 그냥 3등급이에요 걔는. 그냥 그러니까 적당히 하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막 상담 전화는 4통화 받았거든요 지금. 통합과학을 학원을 다녀봤는데 통합과학 학원 다닐 때는 점수가 낮았는데 통합과학 학원을 안 다닐 때는 점수가 높았다는 거야. 어머님도 이게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아니래. 우리 애가 그때는 또 열심히 했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어머님들의 말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이 아이가 혼자 잘 못해서 항상 체크를 해줘야 되는 애인데 얘가 혼자 할 땐 또 열심히 했대. 이게 말이 되냐고 그게. 어차피 통합과학은요 처음에 쉽게 냈다가 그 다음에 어렵게 내요. 아니면 처음에 어렵게 냈으면 그 다음에 쉽게 낼 수밖에 없고 중간 기말 합산해가지고 그 다음에 수행평가까지 합산해가지고 이 점수가 너무 낮잖아. 만약 분포도 안 갈라지고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 둘 중에 한 시험은 어렵게 내거나 쉽게
쫓아내거나 조절을 해요. 근데 요즘에는 과학 강사가 부족하니까 그 조절 능력이 없어. 초반에 쉽게 내는 경향이 많긴 한데 이것도 자기가 쉽게 내는지 어렵게 내는지 그걸 못한다고. 고등학교에서 문제를 출제하는 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중학교 문제하고 과학 문제의 난이도가 달라.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문제를 잘 출제하지 않아요. 지금 고등학교 아까 내가 물리 문제 푸는 거 얘기를 해드렸잖아. 그렇게 잘 풀질 못해, 대다수가. 그걸 못 풀면 우리 같은 경우는 잘려, 학원 강사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한단 말이야. 그런 강사들만 살아남아 있고 수식으로 풀 수 있는 사람들만. 근데 수식을 못 쓰는 사람이 문제를 막 변형을 해가지고 오류를 내놔. 요즘에도 지금 일부 고등학교 물리문제 오류 내가지고 이번에 재시험 보는 학교도 있어요. 지금도 여기 애들 시험 봤는데 몇 번에 오류 있어서 재시험 본대요 이렇게 나와요. 지금도 사교육 시장이 없는 지역에서는 엄마들이 난리가 났어. 지금 사교육 시장이 없는 곳에는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아이들의 학력이 문제가 생긴대요. 이게 개근 거야 이게. 그러면 사교육이 나쁜 거야? 사교육 없애면은 막 공교육 시장이 정상화돼? 1등 막 잡아 족치면 2등 3등 막 갑자기 막 걔네들이 막 공부를 더 잘해? 그런 거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지금 어머니들이 맞다는 건 자기 자식 눈으로 보고 나서 점수 올랐다고, 20점 30점이 올랐다고. 점수가 오른 게 중요해요 어머니? 고등학교 1학년은 상대평가예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선행 수업을 제대로 안 했어. 예를 들어서 걔네들 되게 불쌍한 애들이에요. 부모 세대의 잘못된 그 교육관 때문에 애들이 다 망가졌다고. 요즘에 초등학교 학부모님들 보면은 이게 지금 보육원으로 착각하고 있는 건지, 보육원한테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별의별 걸 다 요구한대. 최근에도 뉴스에 나왔잖아. 유치원 교사한테 그런 얘기 한대잖아요. 인터넷 자기가 글을 썼대. 또 더 웃긴 건 우리 애가 조금 성격이 예민하니까 다른 애들보다 특별히 조금만 더 신경 써 달라고 한 게 잘못된 거냐? 잘못된 거지. 잘못된 거라니까. 자기 애만 특별하게 관리해달라는 거잖아. 그거를 또 갑론을박을 한다고. 기사에서 갑론을박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선행 수업을 못했어. 그래서 선행 수업을 뭐 겨울방학, 어머님들 자꾸 겨울방학하고 여름방학을 과대평가하시는데 겨울방학에 시간 부족해요. 여기 지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되냐면, 궁금한데 수업을 한 번 듣고 자기 스스로 공부한 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부분적으로 강의를 듣는 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요, 공부 능력이 있는 애들이고, 요즘에는 문과 취업 안 된다고 전부 다 어머니들이 이과로 그냥 준비 없이 다 밀어넣어. 이과를 선택하면 취업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아니 뭘 선택했다고 취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쪽 진로로 가더라도 준비를 해야 취업이 된 거지. 옛날에는 문과 애들보다 이과 애들이 공부를 더 많이 했어요. 2.5배 더 많이 했어. 한 10년 전 15년 전에 강연에 가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 이과 애들 수학 좀만 더 공부하고 문과 애들은 수학 좀 공부 좀 해라, 이런 얘기를 했었어. 그 정도였어. 가형 나형 나올 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막 생각하는 거예요. 뭐 EBS 강의를 듣고 부족한 걸 자기가 채우고. 이런 애들이 몇 명이나 되냐고. 자기주도 학습 안 된다니까 요즘에. 자기주도적으로 핸드폰으로 인생을 조져요. 그냥 공부를 한 내가 뭘 모르고 어떤 부분이 약한지를 알아야 하는 것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다들. 근데 얘네들이 자기가 뭘 모르는지 몰라서 질문을 못해. 지금도 고3 때 역사 선생님께 감사드리는데 문과 출신인가 보다. 수업 들어오셔서 한 달간 수업의 진도와 상관없이 역사 전체의 큰 틀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셨었고, 지금까지도 그 전체 역사의 흐름을 잊지 않고 50중반인 나이에 지금도 전체적으로 큰 틀을 잊지 않고 많은 부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슨 과목이든 좋은 강사는 그 과목에서 아이들이 보지 못한 큰 틀을 알게 해주고, 그거는 아니에요. 이거 뭔가 크게 오해하시는데, 강사는 용어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큰 틀을 아이가 정리를 하는 거지. 요즘 아이들은 정리를 안 하는 거야. 안 해요. 그런 거 전혀. 선행도 예습이잖아. 어떻게 보면. 안 해요. 그런 거. 뭐라고 또 해놨냐면, 학생 스스로 그 사이 메워야 단단한 지식으로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애들이 기본적으로 자질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같은 과목 강의를 여러 차례 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해요.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자질이 안 되는 애들이 지금 많이 와 있고, 지금 문과 과목을 이과 과목에다 덧대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분은. 과학을 몇 번씩 반복시키는 이유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할 때도요, 설렁설렁 3-4차례를 공부를 해요. 설렁설렁 3-4차례를 공부를 한 다음에 한 번 힘을 빡 줘서 공부를 해야 완료가 돼요. 이분은 지금 본인 공부했던 어떤 뇌피셜을 쓰는 건데, 이건 궁금한 게 아니라 본인 의견이지 이건. 이 또한 애들이 사회에 나와서 자신에게 여러 번의 기회가 줄 것이라는 안일한 자세를 갖게 하는 요인일 수도 있어요. 아니, 여러 번의 기회는 항상 주어져요. 이게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 댓글의 문제가 뭐냐면,
이상한 쪽으로 지금 틀었는데 사전에 중학교 때 미리미리 반복하고 있는 거야. 예습을 계속하는 거라고. 이게 언제나 기회가 주어질 거라는 아니란 자세는요 학부모님들이 주지. 제가 지금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지금 이분 말은 이렇게 뭐 더 이상 읽을 그런 게재의 내용은 아닌데 이런 식으로 확대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분석을 해. 궁금한 게 아니에요. 이건 본인의 뇌피셜을 쓰신 거지. 미리미리 준비할 기회가 있었어. 기회를 다 날리고 나서 학부모님들이 여름방학 겨울방학 엄청 긴 줄 알아. 이게 하나도 안 길어요. 여름방학 2주밖에 안 돼. 그때 뭐 텐투텐을 해가지고 애를 뭐 준비를 시키겠다 그렇게 하려면 얼마나 줘야 되는지는 알고 계세요? 과학 강사한테 뭐 겨울방학에 하려고 그랬는데 애가 몸이 아팠어 뭐 이런 경우 많아요. 아니면 수학이 치였어 뭐 이런 거. 아니 그러니까 본인 뜻대로 안 된다니까. 기회가 이미 있었어. 근데 기회가 다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선행이 안 돼 있으니까 고등부 가면 문제가 되는 거고. 물리학 제발 제가 수식으로 배우라고 몇 번을 쳐 얘기를 하는데 문법을 몇 번씩 반복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근데도 끝까지 그래프로 배워와. 무슨 중등 물리를 끝내갖고 왔대. 그딴 거 없어요. 그딴 거 없다고. 그딴 거. 뭐 고양이 맹수를 찾아갖고 왔대. 미친 소리 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그게. 아니 중등의 물리가 어딨어. 그냥 중등 과학이지 그게. 중등 과학이지. 중등의 화학이 어딨어. 화학 파트겠지 그냥. 레벨이 다르다니까 레벨. 그 통합과학은 사탐 같아. 통합과학도 몇 차 반복을 해서 그 서사를 알려줘야 돼. 지금도 뭐 자기 선생님이 들어와가지고 수업 들어오셔서 한 달간 수업 진도와 상관없이 전체적인 큰 틀을 맨날 얘기했다며. 무슨 역사를 과학하고 비교를 하고 앉아있어요. 좀 정신을 차려야지 지금. 그러고 나서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제부터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 애가 조금 이렇게 스스로 질문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스스로 질문하는 스타일을 만들어갖고 오셔야 돼. 그랬더니 어떤 학부모님 두 분이 나한테 그랬는데 애가 선생님한테 질문을 했는데 무안을 줬대. 중학교 때. 내가 진짜 중학교 강사들 중에서도요 제가 중등 강사를 항상 설명을 하잖아요. 아무나 뽑아서 한다고. 지방에 가잖아요. 그럼 과학 강사 아무나 뽑아서 해 그냥. 근데 그 사람들 뽑아가지고 하면 그 사람들이 저도 혼낼 때가 있어. 외워와야 될 거를 외워오지 않고 물어봤을 때 뒤지게 혼내요. 그걸 모르면 되냐고. 이해가요? 제가 그 설명도 드렸어. 어머니 두 분 다. 그리고 그 선생님이 만약에 뭐 한 분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너 그것도 모르냐고 앞에 나와서 막 그렇게 해서 애를 망신을 줬대. 그거는 그 선생님이 잘못한 거고. 근데 중학교 때 얘기를 지금까지 갖고 있으면 뭐 어쩌자는 거예요. 물리나 화학 생명 고교학점제가요 이게 과탐이 너무 많아. 너무 빠르고 지금도 애들 비명 지르고 있거든요. 하려는 애들은. 그 안 하는 애들은 뭐하라 비명을 지르는지 모르겠어. 너네들은 아감이 다 물어 그냥. 너무 많아서 못했어요 그러면서 막 성적 안 나왔다 울고 있더라. 울 자격이 없어 이 새끼야. 너네들은 울지마. 너네들은 공부를 안 해놓고 무슨 뭘 울어. 근데 점수가 안 나왔어. 우리 애가 질문할 수 있는 환경이야. 질문할 수 있는 환경이죠.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10명에서 15명인데 거기서 질문을 못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은 제가 질문하는 걸 엄청 이뻐하고 걔네들은 화를 잘 안 내요. 제가 체크는 하는데 다 열어보긴 하는데 너무 많아. 못 푸는 애들도 너무 많고 그런 애들이 포기가 빠르니까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다 다른 과목에 선택해놓은 게 물리학이라고 해도 역학과 에너지 막 전자기하 양자 막 이런 거 나가는데 이걸 나갈 때 앞에 물리학을 던져버리면 뒤에 걸 아무것도 못해요. 그걸 한 애들이 나중에 고교학점제에서 생기부가 그나마 사람다운 생기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 1학년 때는 내가 숙제 안 해오고 지각하고 만약에 써오는 거 안 해오고 그러면 제가 지렁이 발광을 해요. 막 보는 앞에서 혼내고. 어떤 어머니는 하는 말이 통합과학 할 때는 그 선생님은 얼마나 꼼꼼하게 애들을 막 관리하고. 제가 그래서 그랬어. 어머니 제 유튜브 한번 보시라고. 제가 통합과학은 그렇게 사그리 잡아요. 그래서 안 다니는 애들도 많아. 그것 때문에 놀래가지고. 그리고 어떤 어머니들은 애가 숙제를 안 하는 걸 한번 봐. 이게 학원을 보내는데 안 했어. 자기는 안 할지 모르는 거야. 안 하는 거 한번 봐. 그래 놀래가지고 안 보내. 애가 거기서 개망신 당할까봐 놀래가지고 안 보내. 그러니까 물리학 화학 이거 들어왔는데 지금 망한 분들은 학원에 가실 때 애를 붙잡고 부탁을 하세요. 선생님한테 부탁할 게 아니라. 어머니들이 만약에 선생님 레벨이 되는 선생님한테 애를 따로 좀 많이 봐주세요. 그럼 과외를 하셔야지. 한 10배 주셔야 돼 가격. 그거 아니고 남들보다 더 봐달라는 건 좀 잘못된 거예요. 애가 들이대면 좀 얘기가 다르겠지. 선생님 저 이거 질문하러 왔대요. 그러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더니 하는 말. 우리 애가 그런 성격은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듣다 보면 보내지 말라는 건가? 이렇게 느끼게끔 얘기를 해요. 하려는 애가 들어와. 못하는데. 그런 애들은 혼내도 견뎌요. 혼내면 나를 혼내는구나.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거 견뎌. 근데 안 하려는 애가 발전 가능성은 큰 애니까 얘를 꼼꼼하게 봐주면 고등학교에 안 된다고 어머니. 그리고 나 이것 좀 얘기할게요. 어머님 아버님 중에 애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 통합과학에서 2등급 나왔던 애가 물리화학 들어가서 진짜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2등급 나와요. 3등급 2등급. 왜 떨어져요? 인원이 줄잖아요. 인원이 줄고 난이도가 그럼 1등급은 못 맞는다는 거네. 이걸로 가. 그리고 3등급 나왔던 학부모님들 있죠. 통합과학에서 우리 애는 그래도 몇 번 나오고 2등급 좀 나오다가 나중에 살짝 이제 3등급 살짝 찍었다고. 그럼 걔 3등급이에요 그냥.
그러면 걔는 3, 4 왔다 갔다 나와요. 평소 하는 대로 공부를 하면. 공부 양도 느는데 시간도 부족할 건데 수학도 과목이 느는데 2학년 가면 준비가 안 된 애가 준비된 애 타고난 애를 어떻게 따라잡아 100%. 근데 생기부상 이걸 해야 돼. 이걸 땅바닥에 내려놔서 5등급 4등급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고. 애들을 그래서 내가 붙들고 5등급 만들면 안 된다, 포기하지 말아라, 학원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야. 막 어쩔 수 없지. 나도 이해가지. 내가 그 얘기를 해요. 절대 혼자 하지 마 얘들아. 다른 학원이라도 가. 근데 여기서 진짜 개똥을 뿌려버려. 부모가 딱 와가지고 그래. 너 이따구로 할 거면 다 관둬. 너 이따구로 할 거면은 하지마. 이거 뭐하래 이런 거 이런 뭐하래. 너 학원 다 끊어. 고등학교 2학년 애를. 중간고사 끝나고 7주 남았어요. 기말. 어머니 선행도 안 하셨다며. 작작해 작작. 진짜 현실을 왜 직시를 못하냐고. 대학교를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공학 보낸다며. 왜 갑자기 다 끊어. 왜 정신 안 차려. 애가 막 이러고 있어도 정신 안 차린다고. 어머니 뭐랑 똑같은지 내가 이제부터 딱 설명해 줄게.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사귀는데 맨날 그런 여자애들 있어. 뭐만 하면 헤어지지. 막 자기야 나 살찐 거 같지. 아닌데 너 날씬한데. 자기야 헤어져. 왜 헤어져? 자기 지금 그 집 말했잖아. 뭐만 하면 헤어져. 그거 다 피해자야. 막 어머니 아버님 학원을 바꿔. 그렇게 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아니면 애 문제만인 것 같으면은 이건 솔직히 아셔야 돼. 그것도 안 하면 얘 성적 어떡할 거냐고. 지금 정시백도 없어. 지금 얘네는 적당히 해요. 적당히. 맥은 끊지마. 애가 얼마나 꼼꼼하게 하고 있는지 어머니가 관찰을 하라고. 다 열어보라고. 그러면 애랑 마찰을 하더라도 왜 다 관두라 그래. 다 관두라고. 왜 자꾸 헤어지자 그래. 남자친구한테도 3번 정도 하면 아주 정내미가 뚝 떨어져. 진짜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 정신 못 차려요. 그런다고. 애가 노력을 해가지고 통합과학 때 2등급 나왔다는데 노력을 해가지고 2등급을 만들어놨어. 1등급 아니래. 그럼 원하는데 못 간대. 원래는 드라마틱하게 올려야 되는데 소설 적당히 써요. 진짜 수학적으로 계산이 안 되셔? 통합과학의 전체 인원이 다 봤어. 문과 깔아주는 애들까지 다 봤다고. 그때도 못했어. 그건 외우기만 하면 되는데도 물리화학 준비도 안 한 애가 노력해서 3등급 2등급 만들어놨어. 그럼 칭찬을 해서 좀 더 하게끔, 포기하지 않게끔 끌어가라고. 나중에 수능은 어차피 통과를 봐야 돼요. 수능 잘 봐서 그 다음에 얘가 뭐뭐 선택했는지 보고 들어간다고. 그러더니 하는 말이 교과 전형으로 가. 교과 전형 어떻게 나오는지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지금 뭘 예상을 해. 전문가셔? 전문가냐고. 컨설턴트. 걔도 전문가야? 걔가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게 그게 점쟁이지? 적당히 하셔. 무당 찾아가. 차라리 무당. 입시사주 보더라. 요즘에 입시사주. 그걸 봐. 그게 돈이 덜 아깝지. 그게 말을 몇 번씩 해도 못 알아들어요. 왜 내신을 포기해서 땅바닥에 던지는 게 있으면 안 된다고. 상황이 어쨌든간 경쟁 인원이 줄어요. 그럼 등급이 안 떨어지는 게 관건인 거고. 어머니 마음에 안 들겠지만 애가 노력이 부족한 것 같죠? 맞아요. 노력이 부족한 거. 근데 노력하는 것도요 연습이 안 돼 있는 거야. 왜 애초에 빡시게 하라고 할 때 말 안 듣다가 왜 지금 와서 그러고 앉아있냐고. 뭐라 그러셔도 돼. 화내셔도 돼. 근데 엔드점을 찍지 말라고. 자꾸 가중치를 두고 뭔가 노는 걸 뺏고 이래야지. 왜 공부하던 걸 다 중단을 시켜. 저번에도 막 댓글에 보니까 아빠가 막 너 그렇게 안 할 거면은 공부 다 그만두고 하고 싶은 거 운동이나 조금 배워가면서, 야 씨 천국이지. 나 같으면 그렇게 살겠다. 엄마 아빠 등골 아우씨 맛집이야. 감자탕 맛집. 이 집 등뼈 맛있어. 아주 그냥. 왜 자기가 자기 머리 총을 써. 감정적으로. 애들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운 척을 하는 거지. 사회생활은 엄마 아빠가 하고 있지. 걔네들 사회생활 하지 않아요. 엄마 아빠는 여러 세대 여러 나이대 그 여러 사람들을 실제로 접하고 돈을 직접 벌지만 걔네들은 돈 벌라고도 안 하잖아. 돈을 떠나서 맨날 얘기하잖아. 부모님들이. 걔는 그리고 거의 대부분 같은 또래만 봐. 막연하게 자기의 값어치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한다고. 그리고 인간은 원래 모이면 쾌락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자꾸 놀고 물들고 이렇게 하는 거야. 되도 않는 주변에 무슨 전문가들 말도 안 되는 그 사람들 말 듣고 옛날에도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그럴까. 안 그러면 어떡할 건데. 안 그러면 왜 그거를 모험이라고 생각해. 그 모험이 아니야. 그건 자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걸. 그거는 똑같잖아. 나 돈 모은 게 없어. 난 그래서 비트코인에 몰빵해서 한 번에 투자할 거야. 큰 돈 벌어야 되는 게 아니라 목돈을 모아보라고. 조금이라도. HI님께서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너의 태도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것이 충실했는데 점수가 낮았다면 나는 너가 안타깝고 마음이 짠했을 거다. 근데 태도가 나빴고 점수도 낮다. 결과는 아주 당연한 거지. 엄마는 너를 두들겨 패서라도 고쳐놓고 싶다. 구제불능이 되지 않게. 중간고사 마친 아들과 오늘 한 대화입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아이들한테 고교학점제에서 핵심은 뭐냐면 어떤 과목도 버리는 과목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진짜 이 말이 너무 안타까워서 어머님들한테 해드리는 건데 애들한테 너 그딴 식으로 할 거면 다그만도를 시행할 거면 어머니 아버님 제발 애들 공부 그나마 실오라기 같이 붙잡고 있는 거 대학교가 목적이라면 그런 거 안 했었으면 좋겠어. 애들 보고 너 그따구로 할 거면 다그만둬라는 거는요 어머님 아버님이 충분히 책임질 수 있을 때 그때 그 말 하셔도 늦지 않아요. 그런다고 애들 정신 안 차려요. 제가 어저께도 저희 그 학원들이 있는 복도가 있어요. 그 복도에 딴 학원에 애들이 와서 하도 희덕대길래 열어봤더니 그 큰 통창이 있어. 그걸 열고 복도에 큰 통창을 열고 나갔더라고 애가. 그래서 내가 쌍욕을 하고 뭐라 그랬거든요. 최근에 그 딴학 옥상 10층에 올라갔다가 실족사한 아이가 있어요. 제가 진짜 요즘 아이들 뇌구조가 참 궁금했어요. 얘네들은 딴학원이긴 했는데 그래서 2번 불러가지고 다시 한번 뭐라 그랬거든요. 모르죠. 또 학부모님들이 왜 우리 아이한테 그렇게 쌍욕을 했는지 왜 쌍욕을 하는지 또 따지고 들겠죠. 애가 창밖에 나가 있는 거를 보고 나서 그렇게 안 혼내는 게 그게 정상일까요? 그 새끼는 진짜 대놓고 혼나야 되는 거 아닐까 둘 다? 한 놈은 창문 잡고 붙들고 들어오고 한 놈은 그거 땡기고 있는데 에어컨 실외기 있는 데서 학부모님들 어떤 분들은 막 그런 거 갖고 항의하는 거 뭐 그럴 수 있지 않냐 애가 뭐 그렇게까지 혼나야 될 거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학부모님들이 하는 행동 중에요 어떤 의도인지는 전혀 알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애 성적 보고 분노해가지고 다 때려치라고 할 거면 학원을 세팅을 바꿔요. 자식을 새로 낳을 수는 없잖아. 그리고 그 학원 세팅 바꾼 상태에서 애 하나하나 다 점검해 보세요. 멀쩡한 학원인데 막 바꾸지 말고 학원이 문제인지 애가 문제인지 꼭 확인하세요. 정말로 감정 빼고 이성적으로 보셔야 부모님의 노후가 평온하실 겁니다. When